언젠가 터질 거야. 반갑습니다. 네, 동지들 반갑습니다. 저희 화물연대 라디오 활화산이 3화로 찾아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업로드는 며칠 일찍 하는데 지금 상경하시는 버스에서 많이들 들으실 것 같아요. 예, 6.15 대회를 위해서 상경하고 계시는 상경 예정 중인 동지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3화에서는 6.15 반격의 날 안전운임제를 위한 화물연대의 발자취와 앞으로의 발걸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예, 제 옆에 계신 동지께서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저희 천명의 동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울산지역본부 초대 지부장을 했었고 지금 현직은 강남 지부의 부지부장직을 맡고 있고 제가 또 하는 일은 컨테이너를 쎄빠지게 나르고 있습니다. 예, 그 초대 지부장님이시라면 아마 지금 저희 신규 조합원들은 잘 모를 것 같은데 지금 그때 당시에 지부장님이 지금은 이제 지역본부장님, 예, 그게 맞죠? 예, 맞습니다. 예, 초대 울산 지역본부장 하셨던 천명호 동지 모셨고요. 그리고 그 옆으로 계시는 김성호 동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반갑습니다. 저는 광주에서 올라온 광주 지역본부 현재 1기, 2기, 3기를 지부장을 역임했었던 김성호입니다. 그리고 그 중앙에 잠깐 부본부장 이 앞에 기수에 좀 했었고요. 그리고 초대 안전운임위원장을 추진위원장을 맡았던 김성호입니다. 안전운임제도 시행될 때 안전운임 추진위원장을 맡으셨던. 아, 정말 그러면 시행 때 정말 많은 역할을 하셨겠네요. 네, 좀 감회와 좀 들뜬 마음들이 좀 많이 있었었죠 그때는. 근데 혼자만 드레스 코드가 좀 다르신 것 같아요 오늘. 예, 이게 좀 너무 딱딱한 것 같아서 초창기에 저희가 입었었던 완전 초창기는 아닙니다만은 초창기에 입었었던 우리 화물연대 조끼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참 의미가 있는 조끼를 오늘 입고 와주셨습니다. 예, 20여 년이 넘었습니다. 오늘 특집을 그때 조끼 색깔은 비슷한데 뒤에 보면 글자가 노란 글자로 전국 운송 하영 노조 이렇게 돼 있었어요. 이런 망사 아닌 그때 망사 아닌 조끼 있었습니다. 이건 여름용으로. 아직도 우리 조합원들 중에 가지고 계신 분들 꽤 많습니다. 저도 가지고 있고. 저희 본부에도 버리지를 못해요. 네, 하나 주시면 안 될까요? 우리 청취자분들 대상으로 이렇게 추첨해서. 다음으로 또 이제 오승석 동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조합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군산에서 올라온 오승석입니다. 화물연대 1기 때부터 간부 역할을 쭉 해왔었는데요. 한 10여 년 전부터 좀 놓다가 다시 또 간부를 하고 있습니다. 초창기에 군산 지회장을 했었고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지부장. 그 이후에 2기 때는 전북 지역의 지부장, 지금으로 말하면 지역 본부장을 했었고요. 3기, 4기 때는 또 이곳 서울 본부에 올라와서 수석 부본부장, 지금으로 말하면 수석 부위원장 역할을 하고 있었거든요. 아직도 화물연대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선거관리위원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 그리고 지금 현장에서는 화물차 트레일러, 벌크 트레일러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요직을 두루 다 거치셨네요, 아주. 네, 오늘 모신 분들이 정말 오늘 안전운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정말 많으신 분들로 정말 저희가 모셔봤습니다. 그리고 저희 박연수 실장님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화물연대 본부 기획실장 박연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수 참 나왔어요. 네, 오늘 말씀드린 대로 오늘 이제 화물연대 정말 초창기부터 정말 중요한 역할들 하시고 안전운임 이제 시행할 때 그때 안전운임 추진위원장님도 하시고 정말 저희 많은 역할들을 해주셨던 동지들 오셨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현장에서도 계속해서 운송을 계속 하고 계신 분들이고요. 지금 안전운임 일몰된 지 이제 2년 다 됐습니다. 지금 벌써 그렇게 됐는데요. 네, 지금 현장에서 어려움들이 정말 많다고 본부로도 얘기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동지들 현장 지금 안전운임 일몰되고
어떻게 됐나요? 말씀들 한번 주시죠. 저희 일몰되고 난 뒤에 제가 보니까 그 울산의 그 뭐 이 차들도 가적을 많이 실는 것 같고, 예. 그런데 또 이제 그 가적을 실다 보니까 한 사람이 두 개를 싣고 가다 보니까 한 사람 목이 줄어들고 하다 보니까 또 일감은 또 모자르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운송사들은 이제 더 이제 좋아지는 그런 것 같고, 예, 안전운반비에는 컨테이너 한 개 20비 치르면 20톤 기준 해가지고 한 개 운반비를 줘야 되는데 받고 있었는데 지금은 두 개 실어 가지고도 한 개 약간 넘는 걸 주면서 나머지는 이제 뭐 운송사나 하주가 다 떼먹는 거겠죠. 참 힘듭니다. 예, 지금 컨테이너 동지들도 많이 힘들다는 말씀 해주신 것 같고요. 예, 저희 김성호 동지께서는 지금 현장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어찌됐든 저도 현장에서 뭐 그 전에 컨테이너 하다가 지금은 뭐 컨테이너 그쪽 그 대우전자 그쪽에 망해버려가지고 현장에서 지금 평판으로 사료 실어내고 있습니다만은 네. 그 현장 상황 어찌됐든 여기저기 들리는 소리 뭐 느끼는 감 이걸로 봐서는 조만간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천명동 얘기했던 것이 이미 그 물동량 자체도 이미 안전운임 일몰된 이후로 물동량 자체도 떨어져 버리고 이런 상태에서 오히려 우리끼리 그냥 경쟁을 하다 보니까 운임 자체를 잡아주지를 않으니까 못하니까 예. 아예 그냥 운임 자체는 뭐 바닥이라고 봐야죠. 예. 바닥이라고 하고 뭐 조합원이든 비조합원이든 간에 다들 울상입니다. 물량도 없으면서 운송료마저 뭐 너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안전운임 제도가 실제로 일몰되면서 운반비의 운임의 하락은 당연한 것 같고 그 우리 화물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안 좋아지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걸 봤을 때 이 제도가 단순히 컨테이너 비시티만의 운임 제도는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되게 들고 실제로 우리 조합원들 실태조사 같은 거 하면은 저희 한 30% 넘는 안전운임 미적용 품목 조합원들이 제도 일몰 이후에 노동 조건이 많이 안 좋아졌다라는 답변이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다른 품목은 어떨까요? 다른 품목은? 예, 저는 안전운임제와 관련이 없는 일반 화물을 다루고 있는데요. 안전운임제 시행이 됐을 때는 그게 이제 표준이 돼서 일반 화물들도 거기에 이제 맞춰가는 이런 성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좀 먹고 살만하다 이런 정도였었는데 안전운임이 일몰된 이후에는 그래도 좀 화물연대라는 조직이 결성돼 있는 그런 집단에서는 제대로 된 운반비를 받고 다니고 있는 거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좀 조직이 돼 있는 데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부산, 포항 이렇게 다니는데 군산에서 받는 것은 그렇게 떨어지진 않아요. 그대로 네. 받고 있어요. 근데 이제 올라올 때는 이제 이집저집 뭐라 그래 어플 같은 거에서 이렇게 잡잖아요. 이 수요와 공급이 잘 맞아 떨어지지 않으니까 뭐 설상가상으로 또 이제 물동량도 많이 줄은 거잖아요. 경기가 나쁘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 올라오는 운반비들이 형편없이 떨어진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빈차로 우리도 뭐하고 하니까. 근데 그런 데서부터 이제 차이가 팍 나는 거죠. 근데 그 전에 이제 물량도 어느 정도 되고 있지만 안전운임제라고 하는 이런 틀이 있으니까 그 기준에 맞춰서 이게 주고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아예 다 사라져버린 그런 형국에 처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전운임제가 있을 때는 그러니까 컨테이너 비시티는 당연한 거고 뭐 적용하지 않았었던 품목에서도 안전운임이 현장의 기준이 돼가지고 전체적으로 화물 노동자의 어떤 운임이라든가 노동 조건을 지킬 수 있는 어떤 방어선이 되어줬었던 것 같은데 지금 그게 무너진 상황이니까 다 같이 힘들어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맞습니다. 이제 막 한쪽에선 과로하고 과적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또 약간 손가락 빠셔야 되고 막 말이 좀 그랬나요? 아무튼 한쪽에서는 일이 없어가지고 또 힘드시고 지금 상황이 정말 안전운임 일몰되고 많이 안 좋아진 것 같습니다. 손가락을 왜 빱니까? 아니 아무리 빨 거 없어도 그렇지. 근데 이 안전운반비 우리가 전차정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반드시 전차정이 안전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안전운반비를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보면 우리 컨테이너나 BCT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사이로에서 BCT 같은 게 세면 받으면 출발하면 되고 컨테이너는 그냥 실으면 출발하면 되고 큰 이거 저 잠금 장치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일반 카고차들은 이 나이싱을 해야 되고 갑바를 쳐야 되고 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전 운반비에서도 지금 컨테이너보다가는 좀 더 이제 그런 받아야 되는 그런 걸 준비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까 김종인 위원장님께 내가 물어봤더니 그것도 그렇게 만들어져야 안 되겠느냐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일단 어찌됐든 간에 안전운반비가 기준점이 되면은 그 정도로 최소의 그 정도는 받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걸 전차종 우리가 좀 늦게 가더라도 저는 좀 늦게 가더라도 전차종 받는 게 확실한 것 같습니다. 예, 그게 그 전차종을 저희가 반대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뭐 시범 운행이니 하면서 정부가 이렇게 갈라놓은 것이고 뭐 저희들은 어찌됐든 간에 전차종 전 품목을 다 적용해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인데 뭐 시범이라는 그 뭐 내용 하나로 그냥 우리 조합원들끼리 갈등지게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래서 아까 내가 또 잘 아는 그 동지가 전화가 왔더라고. 그 저 6.15 6월 15일 날 가는데 저 뭐 컨테이너도 아닌데 가야 됩니까? 당연히 가야지. 아유. 자기네들도 그 많은 선전전을 하면서 봤을 거 아닙니까, 그죠? 뭐 우리가 차를 세우면서 선전전을 그렇게 해서 가자 그렇게 했으니까 지가 그 양반도 그렇게 해서 내가 설명을 충분히 했는데 오겠다고는 했습니다.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이 안전운임 제도라고 하는 게 지금은 마치 우리 품목에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혹은 이 제도의 차종과 품목이 어떻게 확대되는지에 따라서 조합원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투쟁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재는 것도 있지만 원래 우리 초기 안전운임 제도는 화물노동자 전체를 위한 단 하나의 요구였던 것이고 이 화물운송 산업에서 운임제도라고 하는 것, 화물노동자가 받는 임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화물연대 제1의 요구 중에 하나였던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안전운임 투쟁이 초기에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나 어떤 의미였는지를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는 그러니까 화물연대가 조합원만을 위한 제도, 그러니까 우리 조합원만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제도나 교섭을 하자라고 요구한 것이 아니라 비조합원들, 전체 화물 노동자들에게 공동된 사회적 안전망을 주는 제도를 만들자라는 요구를 하면서 이 투쟁을 시작했다라고 생각을 해서 뭐 저는 그때 뭐 없었지만 어땠나요? 아니 그 화물연대가 결성된 계기부터가 그런 거잖아요. 너무 이제 그 억압을 받고 핍박당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누군가에 의해서 우리 발기인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호명하면 다 아시겠지만 그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을 하고 뭐 누가 이렇게 같이 하자라고 선전전을 막 광범위하게 한 것 아니고 본인들이 다 느꼈기 때문에 다 뭉쳐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절실했기 때문에 이제 결론은 운반비인 거잖아요. 근데 그 운반비 가지고 이제 화물연대가 결성되고 싸우다 보니 그냥 그때그때 운반비만 갖고 싸워서는 이게 될 일이 아니다. 올려놨다가도 어느 시기가 되면 우리들 스스로가 제살 깎아먹기 위해서 또 떨어뜨리고 이러다 보니 처음에는 안전운임제라는 표현을 안 썼어요. 어떠한 표준을 좀 만들자. 제 기억에는 2008년도 파업하면서부터 그 전부터 이제 얘기는 슬슬 이렇게 나오기는 시작을 했지만 거론화 된 것이 아마 2008년도 때부터가 이제 표준임제를 해야 된다. 어떤 표준을 잡아놓고 화주가 얼마를 주든지 운송사가 얼마를 뛰어쳐먹든지 나한테 주는 돈이 서울에서 부산 가는데 내가 100만 원이 딱 마지노선이다. 그럼 그만큼만 줘라. 니네가 200만 원에 발주를 해서 100만 원을 뛰어먹고 나 100만 원 주셔도 말 안 할게. 최저 운임이죠. 이런 가이드라인만 좀 정해주라 했던 게 표준 운임제라고 우리가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아까 박인수 동지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만의 위한 어떤 것을 가이드라인을 만든다라고 하는 이런 느낌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니 이게 운송료가 더 좋아지고 작업하는 환경의 여건이 좋아지면 우리도 안전해지고 도로의 안전도 보장되고 국민의 안전도 그래서 더 보장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제 안전운임제라고 하는 표현을 그때부터 이제 쓰기 시작을 한 것이죠. 이렇게 제가 이 너무 오래전 얘기라서
기억이 뭐 잘 안 날 것처럼 생각이 드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약간 틀린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처음에 우리가 그 화물연대 출범해서 그 표준요일을 시행하라. 그다음에 면세유, 그다음에 도로비 인하, 노동상권 이렇게 요구를 해왔었는데 표준요일제라고 그랬죠 그때. 네. 표준요일제라 했거든요. 네. 표준운임이가 아니고 표준요일제. 표준운임하면 지금 저 새끼들이 네. 사용하는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이런 말 하는 거 괜찮아요. 그때 그렇게 가지고 지금 뭐 우리가 뭐 면세유 안 받고 지금 유료 보조금 받는 게 훨씬 잘 된 거잖아요. 면세유 얼마 안 되잖아요. 네. 그것도 됐고 도로비도 인하됐고 그다음에 노동상권도 우리가 안전운반비를 받으면서 그 어느 정도 산재보험도 되고 하잖아요. 아 진짜 잘 된 거예요. 계속 아니, 나가야 되는데. 그 노동상권 문제는 우리 뭐 전 차종은 안 됐지만 택배라든가 이쪽은 좀 지금 시행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그건데 이제 이 안전운임 지금 안전운임제지만서도 그때 당시 처음 화물연대 결성해서 어찌됐든 너무 낮은 저 운임 임금이 아니라 운임 때문에 현장마다 싸움 안 한 데가 없어요. 만들어졌을 때마다 네. 운임 인상으로 인해서 뭐 그때 초창기 뭐 다들 네. 해보셨으니까 알겠지만 제일 싸움 많았던 광주 아시죠? 벚꽃놀이도 하도 그때 예 했었죠. 하도 많이 와 보셔가지고 지원을 아시겠지만 뭐 오일뱅크, SK 뭐 없어졌다 또 다시 만들어지고 하는데 그 다음에 또 삼성 투쟁은 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현재 뭐 삼성 노조 처음 만들어졌다는데 삼성의 처음으로 만든 노조가 화물연대지 않습니까? 아, 또 그렇게 되네요. 이미 2006년 3월에 벚꽃놀이라고 벚꽃놀이 예. 그렇죠. 그 눈이 왔지만 벚꽃놀이.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이 다 운임 관련. 표준요일제라고 하는 것을 그렇죠. 이제 떠올리게 만들고 네. 결국에는 이제 이게 안전운임제로.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표준요일을 요구해가지고 이렇게 지금까지 거의 20년 동안 요구해가지고 지금 겨우 그러니까. 잠깐 아유, 맛만 참. 보고 끝났잖아요. 안전운임이라는 게. 네. 그걸 못 지키는 그 이걸 끝까지 못 지켰다는 게 참 너무 최소한도 지키고 있었어야 안타깝죠. 하는 두 가지 품목 말씀하신 것도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그걸 내세운 게 아니잖아요. 전혀 아니죠. 전차적 전 품목을 다 해야 된다. 예. 그래서 그 서로 교섭을 하면서 밀고 당기고 하다가 그래서 세 가지를 했어요.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하여튼 컨테이너, BCT 또 뭐 하나가 있었는데 세 가지를 했었거든요. 카캐리어. 캐리였던 거. 아니, 카캐리어. 철강 아니었나? 카캐리어. 뭔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거 하나를 그때 한나라당 시절인데 그 사람들이 그냥 뺀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거라도 시범적으로 일단 운영을 해보자. 아니 이걸 나중에 우리 동지들이 이거 뭐 어디 우리 요번에 그 상경할 때 틀어주신다 했잖아요. 동지들이 보시면 아이고 바보들 한 게 뭐잖아 이렇게 얘기가 나오겠는데요. 그러면서 새로 이제 또 다 확인하고 그러는 거죠. 뭐.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면 뭐 이름은 표준요일제, 뭐 혹은 표준운임제, 안전운임제로 바뀌어 왔지만 그러니까 뭐 그리고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운임제랑 이름도 뭐 비슷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화물연대가 20년 동안 투쟁해오고 이 운임과 관련돼서 그 투쟁 속에서 만들어낸 요구의 기준이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첫 번째로는 이론 있는 운임, 그러니까 그냥 화주가 주면 주는 대로 아무렇게나 덤핑하거나 깎지 말고 정확하게 갈 수 있는 거리에 대한 운임을 줘라. 우리가 그 원가 비용이 충분히 보장되는 만큼의 운임을 계산해서 줘라는 게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로 운임을 인상해 달라는 거죠. 이 운반비로는 도저히 먹고 살 수 없다는 것이 있고, 근데 이런 투쟁을 계속하다 보니까 경험적으로 강제력이 필요하구나. 이걸 그렇죠. 그냥 개별적인 교섭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화주의 책임을 명확하게 강제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이런 투쟁을 통해서 우리의 생존권과 도로의 안전을 화주 너네랑 정부가 책임져라라고 하는 네 가지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20년 동안 투쟁을 해왔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안을 반대하는 이유도 뭐 이름이 어떻게 혹은 뭐 보수 정부가 추진해서라기보다는 이러한 기준을 파괴하는 운임 제도이기 때문에, 혹은 우리가 경험적으로 이런 기준이 충족되지 않으면 그것은 안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좀 반대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가 보면은 강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약자지 않습니까? 네. 약자는 누가 지켜줘야 합니까? 노동조합이 지킬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어찌됐든 정부라든가 권력 이쪽에서 자기들이 지켜내야 하고 보호해야 할 단체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금 현 정부 윤석열 정부는 뭡니까 아주 뭐 깡패도 아니고 깡패죠. 뭐 어디 깡패라고 하잖아요. 뭐 어디 아니 사기꾼집도 아니죠. 아니 내가 뭐 사표 써도 사표도 못 쓰게 하고 나 운행 안 하겠다고 해도 그냥 그걸 강제로 뭐 운행하게끔 뭐죠 그게 업무개시 명령제로 운행하게끔 하고 이게 무슨 표준운임 가이드라인에서 지금 가장 문제점 하나를 좀 꼽으라면 화주 처벌 조항이 없는 것 그리고 이 제도의 강제성이 없는 것이 제일 큰 문제일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약간 내용적으로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때요? 현장에서도 이게 문제라고 생각이 되시는 거죠? 글쎄요 이제 그동안 안전운임제가 그 BCT 컨테이너 이렇게 적용해서 시행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 좀 그 과정들을 겪으면서 적용됐던 비품목 이쪽 조합원들이 받아들였었던 것은 너희들 들놀이 우리들끼리 이제 또 들놀이 이러다 보니까 과연 조합원들이 전체적으로 그 처벌 조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가슴속에 가지고 있는지까지는 좀 판단하기가 좀 그럴 것 같습니다. 참고 운임은 현장에서 기존에 예전에도 참고 운임제가 그렇죠, 시행이 있었죠. 됐었는데 그거는 실효성이 많이 없나요? 그때 경험이나 그 자체는 형식이에요. 그냥 운송료 요율표로 그냥 올려놓은 요율표 가지고 지켜도 무방 안 지켜도 무방이고. 네. 근데 거의가 아니라 100%가 안 지켰죠 전혀. 예전에는 이제 신고운임제라고 그렇죠. 신고운임제죠 한마디로. 컨테이너 협의회하고 건설교통부지 그때 당시에는 거기하고 협의해서 가네들이 이제 신고를 해요. 어디서 어디까지 얼마를 받겠다. 타리프를 쌓아놓는 건 이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일반 화물차들도 그 수준에 맞춰서 이제 받았던 거죠. 근데 그 신고운임제도 그때 보면 신고가 했을 때는 서울 부산 따졌을 때 100만 원이 신고를 해놓고 메이저급 회사들이 뭐 현대나 뭐 쌍용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얘네들이 한 70% 정도밖에 안 받아요. 70만 원, 뭐 60만 원 이 정도 수준. 그것도 잘 받는 거지. 네. 근데 그 정부에서 강제성이 없으니까 아무 뭐 제재 조치할 수 있는 게 없었던 거죠. 그럼 실제로 정부 표준운임 가이드라인이 이번에 발표가 돼도 비슷하게 될 가능성이 거의 있다고 의미가 없는 똑같다는 건 거죠. 의미가 없이 그냥 형식적인 걸로 봐야지 그게 강제성이라는 그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근데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에 근데 그걸 받아들여야 되겠다는 일부는 있습니다. 이제 이분들은 생각은 어떠냐 하면은 그래도 정부에서 해주겠는데 정부에서 하는 일인데 표준 운반비라고 하니까 표준을 안 정해 놓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막연하게. 그리고 뭐 위반하면은 위반 시도 뭐 어떻게 처벌이 있겠지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지.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안전운반비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비슷할 거다 막연한 생각이죠. 그렇죠. 아니 우리가 뭐 안전운반비든 표준운반비든 이러면 나는 상관없다고 봐요. 근데 내용물이 이게 완전히 틀려버리니까. 그렇죠. 현장 적용이 전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안전운반비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죠. 아니 처벌 조항이라든가 법적인 조항이 있어도 안 지켰었지 않습니까 초창기에. 근데 과연 이걸 던졌을 때 과연 화주나 그 운송사들이 지키겠냐고요. 전혀 안 지키죠. 운송시장에 자율에 맡긴다고 이래놓고는 무슨. 그래서 실제 이 정부 정책 기조가 안전이나 화물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을 개선을 통한 산업의 개혁 이런 것들에는 큰 관심이 없고 대부분 화주의 책임을 최대한 덜어주고 규제를 완화해주고 화주들의 이윤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산업을 개혁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책임과 비용은 다 화물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것이 정책 기조인 것 같아요. 그리고 표준 운임제 정부가 추진하는 표준 운임제나 표준 운임 가이드라인도 그런 측면에서 되게 제시가 되는 것인데 문제는 이게 이제 우리 현장에서는 또 논란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저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화물 노동자들 입장에선 당장 물에 빠져 있는데 지푸라기라도 잡아봐야 되는 게 아니냐. 근데 저기 좀만 더 가면 물에 빠진 사람한테 동아줄이 있으니 당장 눈앞에 지푸라기를 잡지 말라고 하는 게 본부 입장에서도 참 고민이 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할 게 뭐 있습니까? 여기에 저는 생각이 그래요. 이 정부 지금 윤석열 정권이
할라 하는 이 얼마 전에도 내가 그 유튜브를 보고 그 다음에 우리 그 하물현대 그 센터에서도 보고 했는데 이걸 안전 표준요율을 막으려고 막 이렇게 그 여기에 가가지고도 기자회견도 하고 했더라고요.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들어가가지고 같이 그 표준요율 위원회에 발을 담그는 순간 우리는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 강을 건넌다고 나는 생각해요. 발을 담그는 그 순간에 아니 그 위원회에 뭐 우리가 한 명 정도 들어가면 정부 아니면은 운송사 하주들은 뭐 서너 여덟 명씩 들어가는데 찬성 반대로 하면은 이거 뭐 우리가 안 되잖아요. 들어간다고 해도 우리의 입장은 전혀 그 대변도 안 되고 반영이 그러니까 반영이 아예 안 발을 되는 담그지 거죠. 말아야 된다. 난 이래 생각해요. 네, 방금 전에 또 짚어주셔가지고 이제 그 표준임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는 지금 표준임 위원회 구성도 상당히 진짜 정부가 화주편 들어가지고 만들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위원회 구성이 지금 정부 6에 화주3 운송사 2 화물연대 아니라 차주 대표 이. 2죠. 하물연대가 아니고 아니 뭐 네, 차주 현재 대표가 저희는 안 우리가 들어가고 있으니까 현재 구성돼 있는 아니 거는. 그래도 그 기분 나쁘잖아 새끼들. 아니 화물의 주인이 우린데 화물연대에다가 좀 뭐 자문을 구하던가 해야지. 아니 뭐, 발 담그지 말하면서 또 발 담그라고. 자문을 구해보라 이거지. 예껏 우리가 싸우면서 이렇게 한 번에 막 쉽게 얻을 수 있었던 게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렇죠. 앞으로도 그렇게 쉽게 얻을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는 것이고 이게 어찌 보면 장기적 과제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짜 일선에 있는 우리 간부들이나 조합원들이 마음의 자세를 좀 바꿔 먹어야 되는 것 아니냐. 우리 떴다방 하시는 분들 보면 진짜 이게 한번 불 팍 지펴놓고 이게 끝내야 된다는 거예요. 불질러 놓으면 한번 불질렀으니까 다 태울 때까지 다 해버려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안 되는 건데. 네, 안 되는 거잖아요. 누가 봐도 다 아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지속적으로 꾸준히 계속 해야 되는데 그 급한 마음의 성격을 좀 내려놓고 나 때 못 하더라도 그 후에라도 누군가는 계속 이게 싸워야 가야 된다. 이런 것을 계속 설득시키고 이해를 시켜줘야 우리 조합원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고 이런 건 아닌가. 그러니까 아까 천동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나는 떴다방인데 내가 가야 되나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초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려줘야 그 사람들도 같이 할 수 있고 그게 기본이 돼서 우리한테도 이게 접촉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것을 계속 우리가 뭐 활동을 해가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 조합원들 마음이 급해요. 우리 또 현장 조합원들은 우리 권승우 국장님이 거의 전국을 훑고 다니시면서 다 보고 다니는데 어때요 현장 그 분위기는? 예, 많이 갈라지신 분들이 많아요. 지금 안전운임 이제 없어졌으니까 진짜 아까 우리 전명호 동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표준운임 가이드라인이라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좀 잘 모르시는, 저도 솔직히 많이 배우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뉴스를 보고 하면 이게 분명히 국토부에서 만드는 건 시행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처벌 조항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아까 타리프 제도를 우리 오순석 동지께서 말씀하셨는데 2012년도에 기사를 제가 한번 봤어요. 운임이 되게 안전운임보다 높게 잡혀있는데 네. 거기에 기사를 썼는데 인터뷰한 내용이 처벌 조항도 없는데 누가 지키겠습니까? 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지금 현재 있다가 없어졌기 때문에 운임이 많이 떨어지신 분들은 좀 급한 부분이 있고 아까 우리 천명호 동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투쟁력이 있고 조직이 잘 돼 있는 데는 그 운임을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받고 있고 예. 또 좀 약한 데는 좀 못 받고 있고 그래서 되게 급한 우리 박윤수 시장이 말한 것처럼 되게 급하다 마음이. 근데 진짜 하나하나씩 아까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던 게 뭐 도로 할증이나 유가 이런 게 안정적인 게 화물연대가 만들어 왔기 때문에 좀 급하더라도 차근차근 해서 진짜 제대로 된 안전운임제를 다시 만들어서 받아갖고 와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 안전운임제라든가 이것은 기본적으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약자잖아요. 약자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형태로 최저운임이 형성이 돼 있어야 하는 거예요. 왜? 1대1로 물량과 차량이 1대1로 맞다면 이런 상황이 필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물량보다 월등하게 차량 대수가 많고 숫자가 많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결국은 최저 운임을 형성을 해놔야지만 그걸
강제적으로 해야 한단 말입니다. 근데 정부는 그걸 안 하잖아요. 저는 뭐 우리 조합원 동지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말도 있습니다. 마무리하시려고. 아니 이게 마무리가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고 우리 동지들이 좀 믿어줬으면 그런 마음이 간혹 들 때가 있어요. 큰 집회나 맞아요. 이렇게 보면은 왜 뭐 집행부에서 이렇게 못했느냐 뭐 이런 거 가지고 막 이렇게 현장에서 우리들 같이 같이 뭐 욕하고 막 이런 게 참 안 좋더라고요. 어쨌든 뭐 우리 6월 15일 날 뭐 서울 오시는 동지분들도 그냥 조직에서 부르니까 그 부름을 받고 오시는 동지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내가 뭐 이 집행부에서 뭐 하는 일이 뭐 마음에 안 든다, 뭐 그래서 못 간다 이런 동지도 한두 명씩 있을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집행부 믿고 조직을 믿고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핑계대지 맙시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절실하냐에 따라서 이런 법안들이 하루빨리 더 빨리 시행되고 더 늦게 시행되고 이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절실함이 우리끼리 그냥 싸우지 말고 이게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이 법안을 만든다고 좀 생각하시면은 제일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절대 뭐 우리 내부적으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아니 그 말씀하시길래 저도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우리끼리 그냥 그렇게 아웅다웅 할 내용이 아니니까 좀 제발 우리 화물연대 어찌됐든 화물차들의 뭐 대표 주자로서 좀 잘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끼리 좀 서로 믿었으면 좀 좋겠습니다. 본부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정부에 대한 요구 사항들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언뜻 느끼기에 그냥 안전운임제 하나에 막 그냥 몰빵하는 느낌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근데 현장에 있는 조합원들은 뭐 제도 개선 투쟁을 하네 뭘 하네 이렇게 하면 이게 호응도가 좀 떨어져요. 근데 운반비 인생 투쟁을 한다. 그렇지. 이게 눈이 돌아가요. 맞아. 이런 게 있어요. 진짜예요. 이게 항상 느끼는 거지만 근데 그래도 이게 말씀드린 이유가 하여튼 우리 중앙의 그 집행부들께서도 그런 것을 겸비한 투쟁을 같이 하면 좀 더 효과적이지 않나. 물론 생각은 가지고 있겠지만 집행해 나가는 것이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겠지만 좀 그런 형식으로 좀 이렇게 끌고 갔으면 그래도 조합원들이 더 많이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 고민이 많이 드는데요. 본부에서도 고민을 많이 해볼게요. 근데 사실 이 절실함만으로 입법을 시킬 수 있고 뭔가 우리가 안전운임 제도를 다시 복원할 수 있다라고 하면 저는 이미 진작에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현장의 절실함이나 동지들의 투쟁 결이나 우리 조직이 뭐 가지고 있는 의지가 부족한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다만 지금 화물연대를 둘러싼 조건이 또 우리의 결이나 의지와 절실함만으로 돌파할 수 있는 국면이냐라고 하면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 국회 상황이 또 굉장히 녹록지 않고 두 번째로는 현장을 향한 정부의 탄압이 정말 쉽지 않은데 맞아요. 이전과 다르죠. 이전에는 집행부들 다들 한 번씩 어떻게 좀 다 갔다 오셨나요? 다들 집행부 하실 때 이렇게 집행부들을 다 잡아가고 경제적으로 압박해봤자 뭐 손해배상 청구 정도였다면 지금은 되게 현장에 있는 우리 현장 단위를 얽매는 탄압인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교섭과 파업이라고 하는 노동조합의 가장 큰 무기를 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파업은 업무 개시 명령을 통해서 이제 한번 발동이 됐기 때문에 이후에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화물연대 파업에 업무 개시 명령을 동원하는 것이 일반적인 탄압의 수단이 될 것이고 또 이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서 우리 지역의 동지들이 투쟁으로 힘으로 만들어낸 협약들을 다 사업자의 담합행위로 몰아붙여서 이 양 날개를 꺾고 있는데 참 이런 게 어렵네요. 이런 부분이. 뭐 이게 만들어질 수 있겠냐 이런 것은 그 절실함이라는 것이 결국은 한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동지들이 우리끼리 좀 믿었으면 쓰겠다는 거죠. 서로를 믿고 현 정부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탄압을 하든 간에 업무 개시 명령제 옛날부터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해당 초부터. 있었지만 이제 발동은 안 됐었지만 이번에 발동 시켰는데 시키긴 했어도 그게 적용했나요? 그때의 전혀 뭐 소송 중에
중인 걸로 알고 있네요. 전혀 뭐 거시기에도 뭐 발동만 하고 말았지 않아요. 그리고 끝나버리지 않았습니까 파업이? 그래서 이제 업무 개시 명령이 혹여나 이제 발동이 된다 해도 결국은 그게 절실함만 이기겠어요? 우리들의 절실함은 먹고 사는 문제인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화물연대가 그만큼 정말 비상하게 대응을 해야지만 저희 조합원분들, 화물노동자분들 이제 뭔가 노동 조건도 운임도 저희 다 지켜낼 수 있는 거잖아요. 저희 이제 이런 상황에서 저희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좀 함께 나누는 시간 됐으면 좋겠는데요. 저희 천명호 동지부터 한번 말씀 주실까요? 어려운 건 항상 저부터 먼저 시키는 자리를 잘못 잡으셨습니다. 저랑 제일 가깝게 앉으셨기 때문에 눈을 들면 바로 보입니다. 눈 마주치지 마. 뭐 우리가 지금 6월 15일 날 또 얘기하는데 그냥 뭣도 모르고 가자 하니까 가는 사람들도 많은데 지도부를 믿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한번 시작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한번 시작해 본다는 마음으로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한번 해봐야 다시 시작이란 마음으로 지도부를 믿고 투쟁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예, 맞습니다. 그 말이 왜 이렇게 안 나오나? 다 하셨는데요, 뭘? 네, 네, 박수 한번 칠까요? 갑자기? 네. 뭐 어려운 내용인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이 난국을 돌파해야 갈 것인가. 결국은 그 어려움 지금까지 20여 년 지켜왔지 않습니까? 처음처럼이라는 뭐 타이틀로 시작해가지고 화물연대라는 조직 내에 그 전에 수건도 막 주고 했었습니다. 이제 네. 처음처럼 그 수건 지금 저희 집에도 있는데. 빨간. 그렇지. 그 마음가짐에 달렸다고 봐요. 어찌 됐든 간에 조합원들이 뭐 좀 비조합원까지 뭐 바랄 수는 없지만서도 조합원들이 어찌 됐든 마음가짐 좀 잘 가다듬고 해서 뭐 중앙이라든가 뭐 지역에서 뭐 우리 집행부들이 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믿고 좀 따라주고 그리고 또 더 나은 방안이 있다면 좀 제시도 하고 우리 조합원들이 좀 해가면서 서로 의지하면서 투합하면서 이렇게 좀 다시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뭐 그거 말고는 더 이상 뭐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이 뭐 본부나 중앙이 혹시 좀 고민해야 될 바가 있을까요? 그러면 우리 조합원들이 중앙이나 우리 또 지역 지도부를 믿기 위해서는 그 전에 저희들 뭐 카더라 옛날 뭐 이런 옛날 얘기할 수밖에 없는 뭐 그때 해왔던 사람이라 보면은 진짜 뭐 밥도 먹기도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쫓아다니면서 그 현장에서 뭐 휴게소면 휴게소 뭐 사업장이면 사업장 그걸 막 쫓아다녔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보면은 그 선전물 들고 뭐 조합원이라든가 운전자 없으면은 그 차에 손잡이에 꽂아놓기도 하고. 네. 그 생각하니까. 아이고 진짜 뭐 밤새는 줄 모르고 그렇게 돌아다녔어요. 뭐 그렇게 하자는 것까지는 아닙니다만은 그런 열정과 이런 중앙이나 지역본부 여기서 좀 그런 열정을 좀 보여줘야지만이 조합원들도 좀 어느 정도 의기투합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해왔던 과정이었기 때문에 저는 뭐 그렇게 좀 제안하고 싶은 것밖에 없죠. 좀 뭔가 다시 한번 마음을 좀 다잡는 네. 그 마음을 서로 확인하는 어떤 6.15 대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리고 또 우리 오승석 동지께서도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게 살아가는 게 어떻게 보면 이게 더디게 가는 거잖아요. 우여곡절도 참 많고 우리 조합원들이 이야기하는 것들 보면 이제 어떤 기대감보다 실망이 더 많아요, 사실은. 아까 우리가 권선영 동지도 화물연대가 한계가 이러이러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그걸 잘 못 느끼는 조합원들이 많더라고요. 그냥 해준 줄 네, 그냥 국가가 알아서 해줬고 뭐 기름값 인하도 그렇고 통행료도 그렇고 다 정부가 알아서 해주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조합원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냥 어느 날 그냥 나한테 와 닿은 게 아니고 화물연대가 그렇게 싸워서 만들어 왔던 것이다. 근데 그것이 부각되지 않고 표면적으로 잘 나타나지 않으니까
잘 모르는 거잖아요. 조합원들조차도. 그게 누구하고 비조합원들하고 얘기를 하면 내가 알아야 비조합원들한테 이 화물연대가 낸 성과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막상 맡아드리면 우리 조합원들도 잘 못 하시더라고 그 말들을. 이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게 다 많이 있는 건데 그런 거 못 하거든요. 근데 바라는 마음이 그런 거예요. 이게 우리가 했던 것들을 좀 미리 직시하고 그렇게 또 그걸 쟁취해내는데 그만큼 어려움이 있었듯이 앞으로도 이렇게 또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데는 그보다 더한 어려움들이 더 많이 있을 것이다. 예, 그런 마음으로 또 우리 스스로가 알라고 노력하고 그래야만이 그 집회를 참석을 하든 총파업에 참석을 하든 그 내 진정성이 또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좀 마음 먹고 같이 해줬으면 더 좋은 것 아니냐. 이렇게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진짜 저희 화물연대가 만들어 왔었던 그 역사가 있는 것이고 사실 안전운임제 투쟁도 정말 길고 지난했었던 역사 속에서 이제 실제로 해보기도 하고 이제 일몰된 다음에 다시 이제 투쟁도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인 건데 어쨌거나 조합원 동지들께서 실망보다는 이번 대회를 통해 가지고 희망을 다시 좀 보고 이제 서로 저희 동지들이랑 서로 얼굴 보면서 같이 희망 다시 찾아가시는 그런 자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 오늘 너무 좋은 말씀들을 정말 많이 해주셨는데 일단 박수를 한번 치고 갈까요? 이번 6.15 대회 컨셉이 반격이거든요. 저희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윤석열을 향한 반격이겠죠. 우리 총파업과 큰 이 안전운임 일몰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이 윤석열이니까 윤석열에 대한 반격일 것 같은데 개인적인 반격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번 대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동지들은 어떤 반격을 좀 하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반격. 쉬운 단어는 아니죠. 어찌됐든 간에 책임져야 하는 문제니까. 네. 예. 그 책임을 얼마나 가지고 이 대회에 참가하느냐. 마음가짐이 거기에 있는 것 같은데. 글쎄요. 그 반격이라는 그 주제가 이미 현재 나와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안전운임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안전운임제가 얼마나 우리한테 절실하고 중요한 것인지 얼마나 좀 마음속에 담아 있는 것에 비례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 어찌됐든 간에 품목 예외로 저는 이제 빠졌습니다만은 그 전에 진행했던 BCT 컨테이너에서 운행을 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좀 다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애당초 우리 화물연대가 주장했었던 표준요율제 이것을 화물 노동자의 안전운임제를 쟁취하기 위해서 어찌됐든 마음가짐을 그렇게 좀 가지고 참가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건설 노동자들 보고는 건폭이라고 하였고 우리 화물 노동자들은 화폭으로 그렇게 이 폭력 집단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했었는데 폭력 집단은 아니고 이번에 그 6.15에 우리가 그 한 목소리로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거를 한번 보여주고 싶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화폭, 건폭, 조폭. 화폭이 돼도 괜찮아요. 윤석열이한테는. 그런 반격이 필요한 거죠. 비록 윤석열은 우리한테 화폭이라고 몰아쳤지만 실제로 화물연대가 투쟁 더 잘해서 국민들의 지지를 화폭이 뭔지 한번 본때를 보여주자. 그런 반격도 가능하죠. 그래서 저는 6.15 대회의 큰 컨셉이 반격이고 물론 우리의 큰 기조는 안전운임제 전차적 전품목 확대를 위해 윤석열 정부에게 반격하자인데 우리 조합원 동지들이 상경하시면서 마음속에 그 어떤 반격을 내가 하고 싶은지 저는 예를 들면 나한테 갑질했던 운송사 배차 과장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크게는 윤석열이지만 그런 화물 노동자들이 해야 되는 반격 그리고 본인이 하고 싶은 반격을 마음속에 하나씩 꼭 품고 상경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순석 동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금 저희 실장님 말씀처럼 다들
우리 윤석열뿐만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우리 삶대 속에서 해야 되는 반격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것들 들고 오시죠. 들고 오셔가지고 같이 나누면서 같이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희 슬슬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곧 버스에서 내리시고 이제 여의대로에 이제 저희 집회 대호로 들어오실 텐데 집회 때 여의도에서 뵙겠습니다. 자, 화물연대 반격! 반격!